요즘 AI 써가지고 A라는 친구가 하지도 않은 말을 한 것처럼 만들어요. DM 내용을 조작을 해요. 야, A가 너에 대해서 되게 뒷담화하고 다녀. A가 네 전남친한테 연락하고 있어. 내가 한번 봐야겠는데? 진짜? 에이, 그럴 리가. 근데 봤는데 인스타 DM 내용이 그냥 있는 거예요. 야, 쟤랑 놀지 마. 이런 식으로 또래 집단에서 분리시켜버린. 아이가 학교에 가기 싫어한다. 카톡 연락 오면 깜짝 놀랜다. 그러면 여지없이 개입할 타이밍이시고, 그때 하셨으면 좋겠는 거는 안녕하세요. 와이미 교육에서 성교육과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하고 있는 이시훈 강사라고 합니다. 요즘 아이들은 디지털 공간에서 모바일 성폭력이나 사이버 불링 같이 소셜미디어에서의 괴롭힘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놀란 건 조작을 해서 그 친구를 괴롭혀요. 그러니까 요즘 AI 써가지고 A라는 친구가 하지도 않은 말을 한 것처럼 만들어요. DM 내용을 조작을 해요. 야, A가 너에 대해서 되게 뒷담화하고 다녀. A가 네 전남친한테 연락하고 있어. 내가 한번 봐야겠는데? 진짜? 에이, 그럴 리가. 근데 봤는데 인스타 DM 내용이 그냥 있는 거예요. 그러면 A라는 친구는 영분도 모른 채로 와, 쟤 완전 남미세다. 야, 쟤랑 놀지 마. 이런 식으로 또래 집단에서 분리시켜버리는, 여자아이들 문화 중에 다 그런 건 당연히 아니지만 본인이랑 친한 누군가들과 서서히 떨어지게 만드는 게 A를 제일 괴롭게 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런 인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결과가 단톡방, DM, 디스코드 같은 소셜미디어 공간에서 일어나는 것 같아서, 우리 아이가 단톡방을 쓰나 인스타그램에서 단체 DM방을 쓰나 거기에서 우리 아이에 대해서 허위 사실이 돌고 있나 이런 거에 대해서 나도 네 편이니까 같이 얘기 좀 하자, 너도 이런 거 좀 신경 쓰고 있어야 된다라고 감지의 필요성을 설명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남자애들이 좀 괴롭힘 많이 당하는 건 억가라고 해서 억지로 까내리고 억울하게 까는 걸 억가라고 하는데, 도박해봤대, 뭐 여친 있잖아, 걔 엉덩이 강제로 만져봤대, 똑같이 이 남자애가 하지도 않은 행위에 대해서 만들어내는 경향성이 있어요. 근데 이제 스킨십으로 들어갔을 때 이 남자애가 한 3번 사귀어봤다, 공개 연애가 됐다, 와, 여자애 미쳐가지고 단둘이서 엉덩이 만졌대, 막 소문이 퍼지는 거예요. 그러면 해명하는 것보다 소문이 빠르잖아요. 그리고 당사자가 오로지 둘밖에 없는 데이트 순간에 한쪽에서 맞아, 내 전남친 A가 나한테 좀 적극적이었고 막 내 손이랑 엉덩이도 만지려고 했던 것 같아, 이런 식의 말이 조금만 붙어도 안 했음을 증명하기 어렵잖아요. 이렇게 무고성 내용들은 질이 안 좋은 중범죄인데, 아이들 사이에서 인스타 DM 스토리 저격 이런 것들로 돌게 되면 정말 아이가 힘들어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너에 대한 사실이 와전되고 왜곡되는 것들을 경계해야 된다. 함부로 막 개인적인 활동, 어디 가서 뭐 했다, 누구랑 사귀었다 이런 것도 카톡, 인스타에 너무 표현은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남자아이들한테도 교육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은 이거를 어떻게 얘기하냐면, 야, 시훈이 나락 보내버릴래? 이렇게 시작해요. 재수없어, 저 여자애 저 남자애 이랬대 저랬대, 뭐 이런 식으로 캔슬 컬처가 일반에까지 퍼지는 느낌이에요. 야, 저 연예인, 저 서울대 박사, 저 의사, 저 국가대표 누구 옛날에 이랬대. 아, 내가 옛날에 걔랑 초등학교 동창이나 다 아는데, 내가 걔 저격하는 거, 제보하는 거, 내가 이 풀면 쟤 그냥 인생 끝이야. 그러니까 성공한 위치에서 삭제, 제거해버리는 그런 캔슬 컬처를 인플루언서나 유명인만 당하는 게 아니라 일반 아이들 사이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서 많이 속상합니다. 저는 요즘에 우리 아이들한테 폭언이나 욕설, 성적인 드립, 색드립이라고 하는데, 가족에 대한 욕, 패드립이라고 하죠. 했을 때 매우 큰일 날 수 있다라고 엄하게 지도합니다. 이제 우리 아이가 막 복도에서 뛰었다, 물건을 집어넣었다 했을 때 훈육과 교육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행동 잘해서 너 스스로 행동 반경이나 행동 방식을 좀 조절했으면 좋겠어, 개선되어 가는 걸 보는 게 교육이잖아요. 근데 선생님들 입장에서도 내가 훈육하고 교육했는데 혹시 아동학대로 고소 들어오면 어떡하지, 혹은 부모님 입장에서 이 상황을 잘 모르시니까 그냥 교육청을 넘기면 요즘 다 학폭으로 처분 내려준다고 하니까, 이러면서 생활 지도하는 선생님들 중에서도 아, 이거 쉽지 않다, 내가 이렇게 해서 지도하고 교육하고 훈육해서 뭐가 달라지냐, 힘든 부모님은 여전히 힘든데 내가 여기서 뭘 할 수 있는데 라는 속상한 얘기들을 실제로 연수 때 들은 경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미안한데 좀 예민한 시대가 되어가고 있다, 네가 욕설, 패드립, 성적인 말, 카톡, 문자에서 누군가를 따돌리거나 외모에 대해서 조롱하는 말, 패드립 등을 했을 때 기록이 다 남는다, 누군가 본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이 제보할 수도 있고, 내 폰에서 아무리 지워봐야 상대 폰에 남고, 양쪽 폰에서 다 지워봐야 서버에 남는다. 이걸 디지털 발자국이라고 하는데, 이 기록들이 어디 사라지지 않아서 너가 나중에 잘 되고 나서 그 문제될 수 있다. 솔직히 얘기하면 쌤은 너가 잘 됐으면 좋겠다, 내가 널 지금 처음 만나는데 어머 나락 깔려서 이러고 오는 것도 이상하잖아. 난 널 만나기 5분 전 10분 전에 한 마인드셋은 딱 하나, 내가 만날 너는 잘 될 사람. 솔직히 말하면 그냥 손흥민이랑 장원영 그리고 온다. 그러니까 나는 지금 너한테 믿음을 표현해주고 싶어 라고 온다.
그러니 너도 너를 귀하게 그렇게 생각했으면. 그래, 나 미래에 잘 될 사람이야. 그러니까 꼭 좋은 대학과 국가대표 되라는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부당하게 공격당한 일은 없었으면 좋겠어. 지금 초5, 6, 중1, 2때 알게 된 또래 언어 문화를 동조했다가 이게 나중에 대학 진학하거나 사회생활 할 때 발목 잡을 일은 없었으면. 어렵게 얘기했는데 미래의 너를 보호하는 차원에서라도 욕설, 패드립, 괴롭힘 등은 하지 않기로 결정했으면 좋겠다. 누구를 위해서? 미래의 너를 위해서. 이런 식으로 요즘에 설명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2번의 기회, 3번의 기회를 부여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1번, 2번 실수했다고 생활기록부에 처분 기록이 남고 이게 따라다니고 이게 모든 것들을 박탈시키는 상황이 오지 않도록 징계 일관으로 가는 것보다는 이렇게 교육과 훈육, 그 안에서 아이의 입장에서 내 편을 생각해 주는구나 라는 지도를 들을 수 있도록 하는 편이라 요즘 성교육과 미디어 교육을 하는데 제 말이 좀 길어지고 있어요. 제가 학폭 피해를 경험한 친구들 정말 많이 만나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에 보면 공통적으로 어떤 게 있냐면 이제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는 거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고 가장 직관적으로 제가 확인하는 건 학교에서 화장실을 잘 안 가요. 그러니까 화장실 같은 약간 밀폐성 있는 공간에 괴롭히는 상대방과 내가 놓일까 봐 화장실을 참고 집에 와서 볼 일을 봐요. 나 그냥 화장실 안 가. 그냥 안 가. 그냥. 자꾸 그냥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왜냐하면 엄마 아빠가 나의 이런 상황 때문에 더 힘드시지 않을까. 혹은 우리 엄마 아빠가 학교에 찾아와서 일이 커지지 않을까. 그러면 얘가 강제 전학을 간다 등등 보장이 없으니까 그냥 좀 학교 재미없어. 나 학교 빨리 올 거야. 나 학교에서 화장실 안 가. 그러니까 이런 식의 말들을 했을 때 혹시 뒤에 뭐가 더 있진 않은지 확인해 주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마음을 온전히 전달해 주시는 게 좋아요. 아이들이 생각보다 생각이 많아요. 내가 친구한테 괴롭힘 당해서 힘들어. 근데 이거 엄마한테 말하면 엄마 더 힘들어할 것 같아. 내가 알아서 해결해야 되나? 그리고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말해도 되나?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평상시에도 이제 엄마 아빠는 널 낳으면서 너무 행복했다. 근데 엄마 아빠는 너가 학교라는 사회를 경험하면서 괴롭힘을 당하고 폭력을 당하고 하면 정말 속상할 것 같아. 근데 정말 더 속상한 건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힘든 일을 겪었는데 말을 못 하고 혹은 마음에 담아두고 쌓아두고 참다가 나중에 터지는 혹은 다른 엄마 아빠를 통해서 듣게 되고 선생님을 통해서 듣게 되면 더 속상할 것 같아. 그래서 조그만 힘든 일이 있더라도 엄마한테 얘기해주고 아빠한테 얘기해주면 너가 원하는 방식으로 처리해줄 거야. 찾아오길 원하면 찾아갈 거고 조용히 처리하길 원하면 조용히 처리할 거야. 근데 이런 일은 같이 해결하는 거야. 직장 내 괴롭힘도 그렇잖아요. 신입사원이 부장님한테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데 신입사원 혼자 다 처리할 수는 없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외부의 조력이 필요한 거고. 그래서 엄마 아빠는 너가 원하는 방식대로 일상을 훼손당하지 않는 선에서 도와줄 거라고 이런 얘기를 평상시에 해주면 결론은 아이 인식에 우리 엄마 아빠는 내가 힘든 일 당하면 내 편 들어주는 사람이야 라는 인식이 쌓이도록 평소에 얘기해 주시는 게 좋아요. 애매하던 노골화된 거든 일단 아이랑 처음부터 대화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그냥 그랬어? 내가 쫓아갈까? 절대 안 돼요. 우리 아이가 갈등 상황이 생겼다고 했을 때 저희가 좋은 의미로 해결하려고 놀이터에서 일어났니? 학교 앞에서 일어났니? 내가 가줄게. 가서 상대방 아이한테 저기 시훈아 그렇게 하면 안 돼. 우리 정훈이가 좀 많이 힘들대. 사이좋게 지내야지. 좋은 의미로 말 잘하고 왔어요. 이거에 대해서 상대방 부모 입장에서 왜 제가 없는 데서 우리 아이를 꾸짖으셨냐. 나 자초지종 모르는데 혹시 아동학대한 거 아니시냐. 우리 아이 근처에 오지 마라. 이렇게 사건이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는 경우도 있어요. 당장 처음부터 막 나서서 내가 개입해 줄게 라고 하시기보다는 무슨 일을 겪었는지 천천히 한번 써볼까. 왜냐면 자기가 경험한 건 있어요. 약간 흥분돼 있어요. 근데 그 기억을 한번 정리해 보는 게 필요해요. 피해 상황이 심각하더라도 나중에 사실관계에 대해서 진술서 쓸 때 말이 어버버 나오거나 이걸 처음에 망설이면서 잘 못 쓰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변호사님을 찾아가도 요거 먼저 하게 시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3달 전에 화장실에서 A라는 친구 때문에 어떤 부분이 힘들었고 지금도 힘들다. 2주 전에는 B라는 친구가 나한테 카톡으로 뭘 보냈는데 이거 내가 지금 저장해놨는데 자꾸 떠올라서 괴롭다. 육하원칙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당시에 어땠고 감정이 지금은 이렇다 써보면서 엄마랑 이걸 같이 보면서 너 이랬구나 저랬구나 이렇게 같이 대책을 세우고 공감하는 걸 시작으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이가 학교에 가기 싫어한다. 카톡 연락 오면 깜짝 놀랜다. 아니면 운동 다니는 거나 학원 가는 거에 있어서 되게 안 좋은 얘기를 많이 한다. 그러면 여지없이 개입할 타이밍이시고 그때 하셨으면 좋겠는 거는 무슨 일을 당했는지 한번 써보는 거. 그 다음에 목격 진술을 찾는 게 참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목격자가 있어도 그 증인의 부모님 입장에서는 그 보복당하면 어떡하지? 교육청까지 가서 얘기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이런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하셨으면 좋겠는 건 우리 아이가 증언, 목격자인 친구한테 문자나 톡으로
서로 그 상황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는 거. 시원아, 지난번에 정훈이가 나 좀 때리고 막 복도에서 물건 집어 던졌잖아. 그때 너 안 놀랬어? 괜찮았어? 옆에 있었잖아. 이런 식으로. 그럼 정훈이가 맞아. 아, 그때 너무했던 것 같아. 나 깜짝 놀랐어. 아, 왜 그러지? 걔 요즘도 그래? 그러니까 이런 식의 대화. 그러면 이제 상황을 어느 정도 알 수 있는 흔적이 남죠. 근데 이거를 교육청에 제출할 때 그 친구 이름을 가리고 제출하면 누군지 특정이 안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학폭을 들여다보면 100% 아는 사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저희도 살면서 초5 때 누구 때문에 힘들었다, 과 선배 누가 힘들게 했다, 사회생활 처음 할 때, 그러니까 보통 학교, 학원, 운동, 친구, 친척, 직장, 종교 요 안에서 벌어져요. 그래서 저도 피해자 되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 꼭 설명해요. 피해자란 말에는 남녀 구분이 없고, 피해를 입었을 때 대응을 잘 안 하면 상대방은 더 함부로 하기도 하더라, 넌 도움받을 자격이 있는 거야, 권리가 있는 거야 라고 설명하면서 해주는 말 중에 상대방한테 문자 좀 보내라, 사과 요청하게. 왜냐면 번호를 이미 알고 있더라고. 아, A가 너 괴롭혔어? 아, 그래? 원래 친했다고? A 번호 있어? 네. 단톡방에 걔 이미 있어요. 보통 번호가 있어. 통화를 하는 건 퍽 불편합니다. 피해를 입었는데 통화를 한다? 덜덜덜덜리고 2차, 3차 가해가 일어날 수도 있죠. 그래서 문자나 카톡으로 사과해보라. 구체적으로 적시해서. 피해 당한 거 한번 쫙 썼잖아요. 그 내용에 기반해서 A야, 나는 아직도 잊지 못해. 3달 전에 네가 나한테 이렇게 했고 2주 전에 또 그렇게 했잖아. 그때 내 옆에 B랑 D도 있었는데 그건 좀 아니라고 걔네도 생각하는 것 같고, 일단 내가 너무 힘들어. 나한테 사과해 줄래? 이런 식으로. 보통 사과할까? 되려 욕하거나 조롱할까요? 되려 욕하거나 조롱해. 내가 왜 사과하냐? 이제 와서 난리냐? 애들 다 웃었어. 아, 개킹받네. 나한테만 그러는데. 이런 식으로 똑같진 않지만 이렇게 강한 역반응을 날라올 때가 많아요. 사과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90% 이상이 역반응이었고 10% 이하가 이제 사과였는데 상관없어요. 사과한 상대방도 본인이 인정한 거고, 내가 왜 사과 이제 와서 난리야도 본인 스스로 자백한 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문자 안에는 구체적인 사건과 사건 발생 장소, 사건 발생 당시 시간, 그리고 당시에 내가 느꼈던 감정, 현재 내가 느낀 감정, 상대방의 인정 자백까지 오롯이 남잖아요. 이걸 가지고 학교에 제출하고 하면 이거 가지고도 빠른 시일 안에, 이틀 3일 안에 공간 분리라던가 빠른 조치가 들어갈 수도 있고, 이걸 꼭 문제시에서 처벌하고 해결해라가 아니라 내 상대한테 친구야, 내가 당했던 거 구체적으로 적어놨어. 어디 틀린 거 있니? 그리고 내가 어제 너한테 사과하라고 요청했는데 네가 답장 이렇게 했잖아. 이게 사건, 시간, 행위, 감정, 자백 다 있어. 이거 내가 지금 문제 제기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나한테 더 이상 함부로 하지 마. 나 이번에 너에게 2번의 기회, 3번의 기회를 줄 수 있게 넘어가기로 나 엄마랑 얘기했어. 근데 너가 나한테 함부로 더 하면 나도 그냥 안 넘어갈 거니까 내 앞에서 함부로 하지 말고 진심으로 사과해줘. 이렇게 일을 키우지 않고 조용히 넘기는 방법도 있다고 설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애한테 그냥 학교 가, 선생님 찾아가, 위클래스 가, 상담해, 이렇게 하시기보다는 이 방법들에서 쭉 아이랑 대화하면 이 과정을 통해서 엄마 아빠 이미 힐링됐어요. 이런 경우도 되게 많고요. 나중에 내가 이런 일 겪으면 나는 무조건 당하고 참고 쌓아둔 게 아니라 대처할 수 있겠다라고 자신도 생기더라고요. 이런 대화를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기가 당했던 거에 대해서 얘기를 못하는 경우도 꽤나 많거든요. 그래서 이때 계속 기다려줘야 돼요. 피해를 입은 아이가 자기 잘못이 아닌데, 아, 내가 거기서 좀 이랬다면 저랬다면, 아, 내가 성격이 조금 소심해서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 망설이는 아이들이 많아요. 근데 거기서 퇴근하듯 빨리 얘기하라니까, 얘기해야 내가 처리를 해줄 거 아니야, 이렇게 하면 절대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소파에 나란히 앉아서 TV를 틀어놓거나 하늘 바라보면서, 엄마도 직장에서 부당하게 보복당할까 봐 아, 부장님 얘기 못했던 것 같아, 근데 그때 내가 못하니까 다음번에 힘든 일 생겼을 때 또 말을 못하더라. 그래서 난 결심했어. 내 아들 내 딸 힘든 일 생기면 그때 바로 들어주기로. 엄마는 이런 입장이야. 근데도 말이 없고, 그럼 기다려야지. 내일 다시, 다음날 다시, 다음날 다시. 시간을 가지고 대화할 필요가 있고요. 저는 이 영상을 보시는 양육자님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렇게 대화를 시도해서 어쨌든 알아내고 상황을 처리할 때 가장 중심이 되어야 하는 건 아이의 의사예요. 아이가 피해를 당했을 때 엄마 아빠 제발 좀 도와줘요, 처리해줘요 라고 용기 내서 얘기했어요. 근데 일부의 학부모님이 최악의 접근인데, 원래 다 그러면서 크는 거야, 뭘 이걸 가지고 아유 그럼 뭐 나중에 군대는 가겠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이래버리면 중학교 고등학교 사회생활 할 때 더 큰 힘든 상황, 위기에 의한 폭력에서도 대응을 못합니다. 왜냐면 지금 초등학교 때 누구보다 믿는 부모님한테 도와달라고 요청을 했잖아요. 근데 문제 해결이 안 돼요. 내 편을 안 들어줘요. 근데 어떻게 더 큰 자극에서 대처를 해요? 아동학대를 당하던 친구가 학교 괴롭힘에 대처를 한다? 그것도 안 돼요. 집에서도 노 못 해봤으면 밖에서 노 못하거든요. 이때 들어주시는 게 필요하고, 반대로 엄마 아빠가 그래, 우리 아들 울다 힘들었겠구나, 이거는 명백히 그 친구를 위해서도 무엇보다 너를 위해서도 문제 해결이 필요해, 그럼 엄마 학교에 찾아가서 이 준비된 방식대로 해볼까? 라고 했을 때 아이가 엄마 내 얘기 들어줘서 너무 고맙고 그렇게 말해줘서 너무 고마운데 그렇게 하면 나 친구들이랑 멀어질 것 같아. 지금 어느 정도 수습이 됐고 나에게 괴롭힘을 했던 A라는 상대방은 지금 애들 사이에서 좀 여론이 안 좋아서 걔가 오히려 지금 떨어져 나가는 중이야. 근데 내가 지금 이 일을 크게 만들면 다른 애들이 내 근처에 안 올 것 같아. 나 예민한 애로, 이상한 애로 오히려 찍힐 수도 있을 것 같아서 한 2-3달 기다려봐 주면 안 돼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니야 내가 개입해서 처리해 줄 거야, 이래버리면 정말 문제 해결은 돼요. 근데 우리 아이가 정말 고립되는 경우 많아요.
그래서 아이가 현재 처한 상황에 아이의 의사를 항상 물어주고 그 기준을 따라서 가시는 걸 추천합니다. 그 학교폭력 전담 변호사님, 한아름 변호사님과 일을 했을 때 들은 내용인데, 이게 페이퍼로 정리되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조사를 할 때, 위원회가 열렸을 때 거기 가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우리 아이가 언제 뭘 당했는지, 그래서 우리의 입장은 뭔지 한번 써가지고 육하원칙에 맞춰서 사건 개요나 우리 아이의 감정은 어땠고 부모로서 뭘 느꼈는지를 문서로 만들어서 미리 제출하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학교에서도 가피해자 조사를 하게 되고, 심의위원회가 열렸을 때 외부 위원들이랑 이렇게 조사를 하게 됐을 때도 쓴것만 들여다보는 게 아니라 여러 건을 보게 될 수도 있고, 여러 사람의 얘기를 종합해서 듣다 보면 이 아이가 어떤 뉘앙스, 어떤 톤으로 어떤 얘기를 했는지 온전히 기억이 안 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정리해서 페이퍼로 제출하는 게 좋고, 이걸 첫 조사 시기부터 제출하면 내용의 신빙성은 점점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문서로 좀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변호사 상담을 갈 일이 있으시더라도 그냥 우리 애가 힘들었대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걸 한번 싹 정리해서 가시는 걸 추천하고요. 그 다음에 변호사님들이 항상 하는 얘기지만, 변호사한테는 정말 솔직해야 되잖아요. 엄마 아빠에게도 아이가 정말 솔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가해 행위로 조사를 받을 때도, 피해를 입었을 때도 정말 모든 얘기를 다 할 수 있도록, 너가 무슨 행동을 했던, 어떤 상황을 겪었건, 네가 약간 그 과정에 부끄러움이 좀 있더라도, 뭐 예를 들어서 화장실에서 친구가 바지를 벗겼다 그러면 우리 아이는 피해를 입은 거잖아요. 근데 그걸 말하는 과정이 좀 부끄러워요.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약간 수치심이라는 감정이 좀 왜곡되게 올라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때 엄마는 너가 얼마나 창피했는지 그걸 놀리거나 치워할 생각이 전혀 없어. 그냥 담담하게 한번 얘기해도 돼. 이렇게 정말 아이가 모든 얘기를 해줄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게 너무 중요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변호사님을 찾아왔는데 아이랑 엄마랑 아빠랑 관계가 이미 너무 안 좋아. 얘 알아서 해주세요. 얘 똑바로 말 못해가지고, 얘 뭐 때리기도 했대요, 얘도 이랬대요, 해결해주세요. 그럼 아이는 아빠한테 엄마한테 2번 혼날까 3번 혼날까 굉장히 위축돼서 다 말을 안 하는 경우가 있고, 이러면 나중에 심의원에 한참 열릴 때 사실은 제가 이것도 했어요, 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피해자인 것만은 아닙니다, 이런 말이 나오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솔직할 것이 너무 중요해요. 변호사님이랑 같이 케이스를 보면서 얘기하다가 항상 느낀 건데, 이 일은 어쨌든 지나가더라고요. 사춘기도 어쨌든 지나가는데, 사춘기 때 감정 때문에 관계를 잃으면 붙기가 어렵거든요. 피해든 가해든 아이가 학교폭력 상황에 처리를 좀 해야 된다, 이 절차를 밟아야 된다 했을 때 그 절차가 굉장히 피곤하죠. 이게 기록에 남을까, 중학교 때 한번 없어지는 기회가 있나, 변호사를 찾아가야 되나, 내가 얘한테 말을 어떻게 해야 되나, 정말 감정이 복합적일 수 있어요. 근데 그때 감정 때문에 나간 말이나 행동 때문에 이 일은 어쨌든 다 지나갔는데 그 뒤에 관계가 훼손되어서 안 붙는 경우가 있어서, 정말 힘든 피해를 입어서 동굴 속을 지나고 있더라도, 혹은 가해 행위 때문에 눈시울이 붉어질 만큼 자책을 하면서 처벌을 받아야 될 때도, 어쨌든 이 기간은 지나가는 걸 머릿속에 넣어두시고 관계를 잃지 않아야겠다, 가해든 피해든 내가 옆에서 들어줘야겠다, 태도를 잃지 않으셨으면. 사실 계속 시험에 드실 거예요. 이 자체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거를 견뎌야 이 시기가 오히려 단단해지는 기회가 되더라고요. 피해를 입은 아이에게 네 잘못이 아니라는 얘기를 저는 꼭 해줍니다. 여리고 민감도 높은 친구들 많더라고요. 아니다, 너는 소심하고 찌질한 게 아니라 섬세하고 배려 있는 거고, 가해 행위를 하지 않는, 그럼에도 참을 줄 아는, 엄마 아빠가 힘들까봐 걱정과 배려까지 하는 정서지능이 매우 뛰어난 친구인 거다. 너는 그것 때문에, 그거 덕분에 잘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런 일을 중3 때 경험하든 20살 때 경험하든 경험할 수 있다. 근데 지금 든든하게 평생 네 편에서 고민해줄 수 있는 엄마 아빠와 함께 이 일을 이겨냈으면 좋겠다. 응원하고, 괜찮을 거야, 너무 걱정하지 마, 이 일은 어쨌든 지나가, 이런 말을 해주고 싶고요. 가해로 조사를 받는 경우에 이미 일은 벌어졌고 너의 의도가 100은 아니었을 가능성이 되게 높다고 본다. 그래서 너가 실제 잘못한 거에 비해서 2배, 3배 악인 찍히거나 처벌받지 않도록 엄마 아빠 옆에서 도와줄 거다. 다만 2번, 3번 이게 반복된다면 미래에 너는 많은 것들을 잃게 될 수 있다. 그래서 스스로 여기까지는 되는 행동이구나, 여기는 안 되는구나 라고 사회적 존재로서 되는 경계선을 이번 기회에 체득했으면 좋겠다.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지만 요즘 시대가 예민해져서 엄중한 상황이라는 걸 알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잘못한 건 잘못한 거고, 엄마 아빠의 관계를 잃지 말고 솔직하게 다 얘기하고 이번 기회에 털고 넘어갔으면 좋겠다 라는 말을 꼭 해주고 싶습니다.